지지 않을 만큼의 자기 방어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희들 짜지 않았습니다. 뭔 질문할지도 몰라요. 네. 저는 사 선생님의 그 말씀과 글을 듣고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건 사실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마 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절망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집에는 어린 아들이고 나이 먹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반려견이 더 나을 정도로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 책상을 그걸 읽고 제 책상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리가 안 돼 있어. 나는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어디 있는지도 알아. 이건 정리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이 질문 똑같이 하세요. 집에서는 엉망인데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라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엉망인데 책상 사무라고 정리가 잘 되는 애가 있고 그 반대가 있거든요. 집에서는 깨끗이 잘하는데 학교면 참담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아이가 사회성이 높은 거예요. 전자가 뭐예요? 전자.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되는데 학교에 오면 잘 되는 아이. 그 아이가 사회성이 높은 거죠. 직장 생활이 학교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왜 집에서는 깔끔히 정리 잘하고 말 잘 듣는데 학교에서는 안 되느냐? 직장이 집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선생님 코스프레를 하니까 집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학교 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곡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눕고 휴식을 취해야 그 전쟁 같은 집에서 자기의 또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둘 다 잘하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되죠. 집에서도 잘하고 학교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1%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살 무렵 되면 학교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교로 선택되지 않은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부모님하고의 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집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된다. 그 질문 구애하지 않으십니까? 잠깐만 지금 구애하지 일단은 첫 번째는 기준이 어디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정리할 게 너무 안 오면 차라리 정리를 뭐 안 하는 것이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실에서 책상 사무라고 정리하는 건 구역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도 그게 제 기준에서는 6년이 걸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구역을 아주 좁게 만드세요. 책상 요것만 정리하라. 네. 큰 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 말씀? 6학년 아들요? 작은 아들이네요. 평생 같이 살 아들은 아니죠. 네. 그 정리를 누구가 해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콘서트가 마치고 저자와의 만남이 2차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개인적인 그때 제가 방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드렸는데 그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써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손 들고 메일 아닌 것처럼 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집에 옆집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다 됩니다. 좋은 내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하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관객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감정이입을 하고 계시고 이 다음 질문이 좀 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좀 가벼운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게 예전에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직장이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사지만 아이들에게 학교는 그냥 배우러 오는 곳이다. 학생이니까 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한테는 학교가 직장이구나.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애들을 보게 됐어요. 좀 동경심도 가지고. 방금 그 말씀 중에
집과 학교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고 큰 아이, 작은 아이를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심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챕터들을 쓸 때 서희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글들이 챕터가 있었거든요. 이 챕터들을 쓸 때의 마음과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좋겠는지 개인적 성향이,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육적인 문제는 입시로 다시 환원됩니다. 특히 초등은 입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어떻게 보면 받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이 초등학교에서 입시라고 하면 아이들 학원 다니는 문제로 다시 귀결되어서 다 이렇게 묻혀버리고, 부모님들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요구하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인가라는 글을 쓸 때 메비우스 틀에 갇힌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를 봐야 그 아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떤 아이가 들어올지, 어떤 환경일지, 어떤 모습일지 상정하고 글을 쓰면 글을 쓰는 순간부터 그 방법이 아니잖아, 그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자체의 논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입시라고 하는 큰 욕망의 덩어리로 환원해버리면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엮여 있으면 그 엮여 있는 속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초와 기본자질을 가르치는 인성과 그거로서 공교육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그러면 이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일상을 살아가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수업 듣고 밥을 먹어야 돼요.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하고 집에 가고, 이 과정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아침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 머무를 동안에 벌어질 문제 상황들을 적으라고 하면 매일매일 A4 용지에 10장씩을 적습니다. 그래도 아침 인사하고 수업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집에 가고 잘가 하고 갈 동안에 별 탈이 없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일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고, 아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감동하고 숙제하고 뭐 했던 그 많은 일상을 영위하는 힘을 이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문제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이때까지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왔던 이런 것들을 아래에서부터 뭘 요구하는지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초등학교는 무엇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정치권은 그것을 듣고 묻고 해결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면 가장 권한이 많은 순으로 물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때까지 권한의 순위가 가장 낮은 순으로 물어왔는가? 라고 물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내일 모레 또 월요일이 되면 수업하시겠지만,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저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까라고 자책합니다. 최선의 무언가를 다했지만 몇 가지의 실수와 언행으로 해서 나라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어요.
그리고는 한 개인의 일탈과 잘못으로 교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어떤 대책이, 어떤 방안이, 어떤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되보고 싶어요. 저는 거꾸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이 교사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 디태치먼트에서 나왔던 그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말하겠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큰 사람에게 이 아래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인 저는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교사들을 좀 보세요. 교육부는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를 좀 보세요. 정치권은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와 교육청이 하는 무언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야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여기 지금 나락 나락 퀴즈쇼인가요? 네, 제가 다른 퀴즈 하겠습니다.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붉은 사과. 포도하고 사과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왜 가려야 됩니까? 먹을 게 많네. 예, 핵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를 가르는 기준이 제 얘기는 학생들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었거든요. 동료 교사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관리자는 사실 항상 여유였어요. 너무 기대하면 상처받고 너무 상처받으니까 들으면 감동하고 뭐 이런 비일비재하게 동료 교사를 관계였는데 함께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 또 이런 선배 교사가 있다는 거, 열심히 하려는 후배 교사들이 있다는 거, 내가 힘들 때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컸어요. 방금 자정 선생님께서 내가 수고했다를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는 그 부분을 들을 때 저는 뒤에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외로운 게 아닌가.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데요. 답변도 좋고 사연도 좋고 오신 분들도 좋고 이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쿨 오브 락. 자승민의 영화 그 교육처럼 새로운 것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는 선생님들을 봤을 때 주로 뭐 젊은 선생님들이겠죠.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 일단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좀 검증된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검증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범죄나 사기 혹은 반인권적이나 양심의 문제에 해당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것으로 가르쳐도 되나라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동료 교사들과 의논해 보세요. 그 정도의 필터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교육과정은 굉장히 허용적입니다. 영화 수업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 6차 교육과정에 동아리 활동에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돼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에 무려 뮤지컬도 할 수 있었고 연극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론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강론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이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한다고 할 때 교육과정에 허용하는 범주 아니라면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이들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켜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과목과 그런 수업은 따로 정해두시고 우리가 특정한 프로그램이 잘 될지 못 될지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 파일럿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도해 보시면
제도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료 교사와 협의, 그게 좀 어려우면 좀 더 연배가 계신 선생님이나 교장교감 선생님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 현실적인 질문,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맡긴 자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나는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용기 내서 시행했는데 결국 그게 좋은 피드백보다는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요즘 선생님들은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소풍을 가든 체험학습을 가든 급식을 하든 뭐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답변을 그 답변은 사실 전문성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라는 것은 저는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책무감과 강한 자율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율성이고 어디까지 책무감이라고 라인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순간이 가면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무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기둥을 하나만 세우고 침을 짓겠다는 말과 같거든요. 두렵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안정되고 정해진 교과서만 수업하면 편안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그걸 재미가 없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사는 어쩔 수 없이 허용된 범주 안에서 뭔가를 도전해야 합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 과정을 내가 진행하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 자체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 좋겠어요. 첫 번째, 성과가 안 나도 돼요. 이 과정을 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뭐 어떻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도 됩니다. 그런 불안감까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조언도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서 성과가 나면 좋지만 성과가 안 나도 파일럿 프로그램 같이 진행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쌓이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자신의 노하우가 됩니다. 두 번째가 교사는 시간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보건, 영양,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들 앞에까지 강의하고 학부모는 물론이고 제가 영화의 전공자들 앞에서 18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떨렸거든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신데렐라를 보면서 왜 즐거워하는지는 전공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20년 이상 영화 수업을 녹였거든요. 그 녹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녹일 수도 있고요, 성과가 안 나도 돼요. 근데 이걸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라인이 아닌 경계선에서 혹은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어느 만큼의 자율성과 어느 만큼의 책무감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